진주성 원형 관광자원화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형 복원의 핵심은 외성 복원에 있고 이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신축 이전 사업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농기부는 약 2,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금의 진주시 초전동에서 진주시 이반성면 일대로 2028년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하동 화기장터에서 국민통합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다짐들이 이어졌습니다. 3대째 이어오는 긴 업력과 꾸준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전통주의 맛을 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진주의 누룩 제조업체인 진주국자공업연구소를 소개합니다. 1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도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기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성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적지이자 관광지로 통합니다. 다만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고 발굴조사가 필요한 곳도 많아 가치 보존이나 활용이 완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진주성 원형 복원과 관광자원화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주대첩의 역사적 현장이자 전국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진주성. 일대에선 외선 선형 조사와 중형 복원 등 관련 연구와 복원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향후 진주성의 가치 보존과 회복,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 스쳐가고 한번 둘러보고 가는 진주성을 어떻게 하면 좀 가치도 높일 뿐더러 우리 지역, 진주 지역의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가,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가장 먼저 진주성 축성 배경과 각 시대별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구 등을 근거로 진주성 일대엔 고대 도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성곽의 경우 고려 초 토성으로 축조, 점점 개축을 거쳐 훗날 조선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방어시설로 거듭났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축성법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 자원인 만큼 진주성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선 원형 경관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성의 아주 극히 일부만 정비와 보존이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진주성의 원형 경관을 회복하게 되면은 진짜 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으로도 진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성 원형 복원의 핵심은 외성 복원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조성이 한창인 진주대첩 광장과 진주 우체국 앞 도로 등 외성의 주요 시설 추정지에 고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진주성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진주성 외성 테마 특화골목 조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투어 콘텐츠 개발 등은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입니다. 진주성 원형 복원 작업은 지역의 역사성 확립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상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진주성 복원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아젠다를 던지고 행동과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적어도 지금의 세대가 진주성 복원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진주성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과거 도지사 집무실인 선화당 복원에 대한 고찰과 고증 등이 심도 있게 다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11일 브라질 상 조세두스 캠퍼스시를 찾아 우주항공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 간 교류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상 조세두스 캠퍼스시는 남미 최대 우주연구소인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와 글로벌 항공제조 3위 업체인 엠브라에르사가 있는 세계적인 항공도시입니다.
경남 소방본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헬기 지리산 샘해가 도입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리산 샘해는 카이가 개발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기종으로 7종의 의무 안전 장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도입 2년간 600시간을 비행했으며 700여 건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농촌의 위기는 곧 우리의 먹거리 위기와 연결돼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개발과 시험 연구를 통해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농업기술원 신축 이전 사업의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 부지 선정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진행에 난항을 겪었던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얼마 전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 끝나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 시작 10여 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주시 이반성면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를 신축해 이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지편면으로의 이전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와 농업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술원의 신축 이전은 경남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남의 농업이 어떻게 미래 100년을 준비해가고 대응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 방안을 만드는 사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기공식과 더불어 농업 혁신을 꾀하는 경남 농업 디지털 전환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존 생산 중심이던 농업을 고부가 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업과학기술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의 이변 그리고 농업의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또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 스마트팜과 온실, 자동화와 AI를 활용한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경남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경남도도 농촌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해 향후 10년간 54개의 관련 사업에 3조 2,9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업기술원 이전이 기공식을 통해 가시화되면서 이전 후 남은 부지를 활용한 단계적 도심 개발 사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꿀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서부 경남 군지역에 밀원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밀원숲은 꽃과 꽃가루를 통해 꿀벌의 생산을 돕는 식물로 이루어진 숲으로 경남도는 10억 원을 투입해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하동과 산청, 함양 등 5개 군에 꿀 생산량이 높은 수종인 헛개와 아까시나무, 쉬나무 등이 심깁니다. 한편 도내 양봉농가는 지난 2022년 기준 3,300여 호로 전국 2위 규모입니다. 서천호 의원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화개장터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모였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상징인 장소에서 국민통합 선포식을 가진 건데요. 지역 갈등을 극복해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상육 기자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조성된 하동 화개장터. 화개장터는 대중가요와 소설 배경으로 알려지며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곳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전국 17개 지역협의회가 모였습니다.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선포식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화합과 상생의 상징적 장소이자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지역협의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전 국민께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선포식에는 경남도지사와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하동과 구례 단체장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대중가요 화개장터에 가사를 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화개장터를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전라도와 경상도의 반복은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나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동서가 거대 양당의 색으로 확연하게 구분된 모습을 확인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지역주의가 이상하게 뒤엉켜서 서로를 더 나쁜 쪽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지역 화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남해안 해양관광과 우주항공 산업벨트 등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과 전남은 물론 하동과 구례에서도 각각 화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과 함께 더욱 폭넓게 교류에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영원한 화합이라는 지역 통합이라는 국민 통합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에서 생산된 쌀을 섞어 만든 떡 케이크를 올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개장터에 입점한 경상도와 전라도 상인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성배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다짐한 국민통합위원회.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 국립사무소가 12일 상괭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서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사천시와 사천해경 등 12개 유관기관이 함께했으며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등 15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한편 상괭이는 국제적 보호종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종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천지구 신수도 등 6개 도서의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주시 금곡면 차연마을 주민들이 돈사로 인한 악취 파리 때 피해를 주장하며 진주시에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돈사가 들어선 이후 해당 돈사의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악취와 파리때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진주시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악취 포집기 운영, 전문가 TF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3대째) 이어오는 긴 업력과 꾸준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전통주의 맛을 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첫 번째 기업으로 진주의 누룩 제조업체인 진주곡자공업연구소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로 만든 누룩 반죽을 보자기에 싸는 작업자들. 이내 반죽을 틀로 옮겨 담더니 압축기를 작동시켜 원형 모양으로 펴니다. 누룩 안에 공기층을 쌓고 곰팡이균이 잘 퍼지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성형 과정입니다. 피자 모양으로 펴진 누룩은 각각 15일씩 발효 건조시켜 딱딱하게 만들고 이를 다시 분쇄해 상품으로 출하합니다. 전통 누룩 제조업체로 3대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고 있는 진주시의 한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 누룩 시장의 6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유명 가수 박재범 씨가 출시한 소주부터 사업가 백종원 씨가 만든 막걸리까지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주의 제조 방식을 따라가면서도 일본 유명 업체와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등 단점 보완에도 공을 들인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전통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향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밝혀냈고요. 진주곡자라는 제품을 가지고 술을 빚었을 때 그런 향이 나지 않는구나. 특히 최근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기계 도입 등 공정의 자동화에 집중하며 품질의 일관성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앞으로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밀키트 형태의 누룩을 출시해 소비자층을 넓히고 누룩 제조 시 다른 곡물도 섞어 맛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일반 양조장 기업체들 B2B를 주로 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우리 MZ 세대들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 먹고 하는 것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양보다 질로 음주 트렌드가 변화하며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업체는 긴 시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1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50분쯤 규모 3.1의 여진이 이어지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는 최대 진도 3의 진동이 기록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남도가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도전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교육발전특구 공모회의를 열고 남해군과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도내 10개 시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기획서를 보완해 오는 30일까지 2차 공모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차 공모에서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포함해 도내 8개 시군이 시범 지역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진주드림쌀 11톤이 12일 선적식과 함께 호주로 수출됐습니다. 지난해 2월 쌀 2톤을 호주로 첫 수출한 진주시는 이번 11차까지 총 74톤, 16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시 농협 11개 통합조직으로 구성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지난 3일 주관리농협이 금공농협으로 변경됐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남해군과 함께 유학생 교육을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과 남해군은 지역 특화형 외국인 유학생 정착 공동 지원, 연계 사업체 발굴과 입학 자원 확대 방안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외국인에게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인구 소멸 지역 11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조 가고파로 유명한 마산 출신 노산 이은상 선생. 뛰어난 문학적 업적에도 친독재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기념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찬반 갈등이 반복됐는데요. 최근 이은상 기념관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역 광장에 있는 커다란 시비, 가고파로 알려진 시조 시인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비입니다. 가고파의 노랫말과 이은상 선생의 이력이 새겨진 시비 옆에는 그의 친독재 행적이 담긴 마산 소호비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시비와 소호비는 9년째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옛 북마산 파출소터에 세워진 3.15 의거 기념비와 나란히 은상이 샘으로 불리는 우물도 함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3.15 의거를 모독한 인물의 기념물과 공존할 수 없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수년째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쟁의 원인은 이은상 선생의 친독재 행보 때문입니다. 이 선생은 3.15 의거를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고 발언했고 유신 지지 성명을 내거나 전두환 정권의 국정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은상 기념 사업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남재욱 의원의 5분 발언 때문입니다. 남 의원은 독립유공자 부자인 이은상 선생과 그의 아버지
남하 이승규 지사의 기념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국가 소유 시설 등을 정부와 창원시가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한다면 마산 부자 운동에 대한 현충 사업과 노산 문학을 기리는 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더는 기념하지 않는 게 이은상을 위하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지역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는 인물의 기념관 건립에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 일부가 문학적 측면으로 그렇다 치면 그 문학하는 사람들만 조용히 뭘 하든지 왜 그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짓을 하자고 자꾸 요구하는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 노산문화권을 세우려다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이은상 기념사업. 남하 이승규, 노산 이은상 기념관 건립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늦은 오후에는 선선한 날씨로 외출하시기에는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18도, 함양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18도, 광주 20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하늘이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31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이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를 예정이어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